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그 후계 구도라 할까 다음 발자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병에 걸렸거나 무슨 죽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움직이면 쏜다라는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움직여서 자신을 위협하려 하거나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이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그래요.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반드시 낫을 거야. 나는 반드시 극복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런 시한부의 병에 대해서 그래 나는 반드시 극복해서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최민희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민희의 말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많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평온한데 왜 갑자기 움직이면 쏜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곧 죽을 것이고 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도 알고 있는 거예요. 5개의 재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저지른 잘못과 여러 가지 불법이 덜 추워질 건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검사가 바보고 뭐 그걸 수사를 하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정치 탄압이란 이유로 이재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치당 다수당으로서 나치당처럼 다수당으로서 자신의 불법적인 요인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을 무시한 희망이고 설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교의 주자하게 명분론적인 도덕성에 매우 예민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김훈이라는 분이 소설가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그 첫머리 서문에 김훈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 많은 나라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적에도 행동으로 뭔가를 실천해내지는 못하지만은 말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 말의 주제는 주자학의 명분론적인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이거나 불의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천은 잘 안 되지만 그 말이 시끄러워지니까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는 못하는데 이걸 나라를 엎어야 된다 이런 그 실천은 못하는데 복종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군부의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권력에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정치의 마지막 보루라 하는 이런 자의식이랄까,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정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자의식이 있고, 여기에 주자학적인 명분론적인 도덕, 이 정치가 썩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출동하겠다라는 이런 군부의 엘리트 의식과 그 자부심이 이재명의 그런 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의 군부는 이 외국의 군부하고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설계와 희망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범죄자가 특히 범죄자가 범죄자를 탄핵하려 한다는 그 가정은 국민들의 도덕심에 용납되지 않는 발상입니다. 즉 범죄자를 탄핵한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핵될 범죄자가 용서되고 탄핵하려는 범죄자 이재명이 처단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주자학적인 명분론적인 도덕론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은 플랜 B로서 아바타나 후계 구도를 꿈꿔야 합니다. 플랜 B의 전제 조건은 대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이 사면 복권을 통한 정치 재개와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전제로서 차기 대선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의 사법복권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해줄, 배신하지 않을 그런 만큼의 세력을 가진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차기를 노리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재명의 아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지만 섣부른 이재명 집권 플랜 본부라는 이런 회계망측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재명을 조기에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재명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은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당을 박차고 나가서 정몽준에게 간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민석은 자기의 잘난 재주 하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동지고 같은 어떠한 의미를 언제든지 팽개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재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설사 대선에서 승리할 제목이라 하더라도 이재명을 자기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배신할 사람인데 이재명이 김민석에게 후계를 물러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특명을 받아서 사법분과위원장을 맡은 정청래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정청래는 사선이라는 제법 중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정치 역량이 최고 지도자에 이르는 그런 자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후계를 받을 사람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초선이라 할까, 자기의 신복으로 공천했던 사람 중에 의외의 인물을 지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예측 불허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본다 하면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있는데, 김동연은 이재명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친문, 즉 비명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마땅치 않습니다. 더구나 경기지사를 했던 이재명에 대한 비리를 김동연이 발표를 하거나 고발을 하려고 한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은 그 이재명의 후배 구도에서 밀려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금 공산 좌파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유시민이 의외로 이재명을 열심히 방탄을 해주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고, 또 친문보다는 친노로서 이재명은 조금 덜 경쟁적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이 없는 유시민에게 친명 세력을 보완시켜주고 유시민의 능력으로서 친노를 끌어안고 친문을 달래가면서 민주당 내에 세력화하는 것은 대선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이재명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래에 서로 적당한 주고받음이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유시민에게, 친명 세력을 유시민에게 모두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 친노 세력이니까 친노 세력을 보태고 나머지 친문 세력을 융합시킴으로써 당내를 통합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시민의 주축 세력이 친명이 됨으로써 이재명이 유시민과의 정치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그런데도 유시민은 그 운동권의 적자로서의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운동권에 있으면서도 공산 좌파와는, 주사파와는 거리를 둔 온건 자유 세력으로서 그 공산 좌파와 거리를 두는 정치 노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보수 세력 자유우파와 자유주의에 대한 경쟁으로서 미국의 양당제, 쉽게 말하면은 리버럴, 조금 자유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조금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양당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한국에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전제 아래서 정치 이념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유시민이가 등장함으로써 공산 좌파와 자유우파라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내에서 미국처럼 조금 자유주의, 조금 보수주의,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 구도 속에서 유시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산 좌파를 희석시키고 또 그 정통 보수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승민과 합작하게 된다면 더욱 대선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설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가져갈 수 있는 대선 승리의 정치 구도는 공산 좌파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의 한국의 보수 세력과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현재 보수 세력을 탈피하려는 자유주의 세력을 유승민과 함께 합작함으로써 분리시키고, 또 정의당의 잔존 세력을 합치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미국의 민주당의 정치 이념으로 세력을 규합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시민의 유튜브를 자세히 관찰하면 박정희를 공과 과로 평가하자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통 보수 세력, 특히 유시민의 출신 지역인 TK에게 온화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통 보수 세력을 분리하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공산좌파를 분리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경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벌어지면 그 유시민과 연결관계가 있는 이준석을 출마시킴으로써 정통 보수를 분리시키고 혹은 이간시키고, 또 자유우파내의 젊은 층을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설계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유시민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유시민의 이런 강점에 비해서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유시민은 앞에서 봤듯이 정치 감각도 있고 지명도도 있지만은 재성박덕이라, 재주가 많은 사람은 덕이 없다 했던 것처럼 그 재주만큼 사람을 끌어안는 최고 지도자의 덕목이 모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설계가 가능한 대선 구도에 있어서 유시민이 이런 세력을 통합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며, 또 유시민의 이런 재성박덕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반대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큰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내다볼 때 앞에서 훑어봤던 것처럼 이재명의 그 아바타라든가 후계 구도가 의외로 폭이 좁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비명 계열로 따지자 하니 친문과 경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 공산좌파 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대선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재명은 굉장히 인물 고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재명에 의해서 간택되는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에 의해서 간택됐다는 그런 이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을 끌어안을 수 있으니까 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범죄자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그런 역선전에 걸리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재명이 그 간택하고 싶은 후계자의 폭도 좁은 데다가 그 중에 이재명이가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간택하더라도 그 사람이 역선전에 걸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 부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재명은 범죄자로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재명의 아바타라는 것이 득표에 불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금 쭉 훑어보았다시피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아무리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하게 가만히 평화로운 사람이 왜 갑자기 나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뭐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까? 그러니 이재명과 최민희의 발언 속에서 그 민주당 내부는 이미 분열되어 있고 이재명이가 죽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했다시피 지금 설계는 유시민 플러스 유승민 플러스 정의당 잔존 세력으로 끌어가는데 자유우파는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실천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재명이의 전략은 이미 드러났다. 이재명이는 재판에 의해서 끝이 났고 또 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집권한 이후 2년 반 동안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치 탄압이다 이런 말이 국민에게 어필되지 않습니다. 예전같이 집권하자마자 잡아 엮고 구속을 시키고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정당한 구속 절차를 밟았고 또 이재명이가 재판을 연기하면 연기할 수 있을 만큼 연기를 한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엇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선택의 폭은 좁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유우파들도 전략적인 접근 그리고 실천을 준비해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좀 더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과 설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런 점도 덧붙여서 강조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많은 응원을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